안녕하세요. 헛다리 수학의 과외방쌤 박쌤입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수학 어떠세요? 초등학교에 비해서 많이 어려우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수의 계산 자체는 훨씬 더 쉬워진 겁니다. 여러분 책을 한번 훑어보세요. 숫자가 많이 작아졌죠. 소수나 분수 보세요. 작은 소수, 작은 분수. 큰 수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자가 좀 들어오고 약속이 좀 늘어나긴 하죠. 그 문자와 약속이 뭘 의미하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계산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뭘 배우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부터 중학교 1학년 전 과정에 걸쳐서 각 단원별로 중요한 개념 위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쌤들이 잘 얘기해주지 않는 그런 개념들을 설명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소인수분해. 여러분, 말부터 너무 딱딱하죠? 저도 1학년 때 소인수분해가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뭐 하는 건지를 잘 몰라가지고. 하지만 저와 함께 이번 시간 들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세요. 소, 인, 수, 분해. 여러분, 분해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그 말입니다. 뭔가 많이 나눠 놓는 거죠. 나눠 놓는 거예요. 근데 뭘 어떻게 나누느냐가 문제인데, 이 소자가 소재를 뜻하는 얘기예요. 소재. 소재 소자예요. 재료를 이룬다라는 얘기죠. 재료. 어떤 수가 예를 들어 12는요. 어떤 수들로 이루어져 있냐면 6 곱하기 2 맞습니까? 근데 이 6은 또 어떤 수들로 이루어져 있냐면 2 곱하기 3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또 2가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조금 예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개념이 2 곱하기 2. 똑같은 수를 몇 번 곱한 걸 한 번에 표현하자. 그걸 거듭 제곱이라고 얘기하죠. 2 곱하기 2는 2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요건 여러분 새로운 약속이죠. 약속입니다. 하지만 12를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럴 때 이 수 하나하나를 재료라고 보는 겁니다. 재료 12는 2와 3을 재료로 하는 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6 곱하기 2라고 쓰면 이 6은요 재료라고 보지 않아요. 왜? 6은 2와 3으로 또 분해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소자가 소재 재료라고 재료를 뜻하고, 이런 수들을 우리가 소수라고 표현하거든요. 소수. 이게 곱하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곱하기. 그리고 자연수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수. 이 개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를 24 곱하기 2분의 1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소인수분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연수 세상에서만. 그리고 곱하기 세상에서 어떤 재료를 이루는 수들을 우리가 소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6은 여러분 인수라고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인수는 뭐냐면 또 이 인자가, 이 인수 얘기죠. 이 인자가 원인 할 때 인자예요. 원인. 인연 할 때 인자.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된다. 12의 원인이 된다. 6과 2는. 이럴 때는 6을 인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2도 인수고. 다 인수죠.
그러니까 곱하기들끼리 연결되어 있을 때 그 하나하나를 다 인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6이라는 인수는 소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소수는 정말 재료가 되는, 그죠? 더 이상 이렇게 분해할 수 없는 아주 가장 작은 수, 걔가 소수니까.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라는 얘기는 소수인, 여러분, 인수로, 인수는 인수인데 이게 아니라 소수인 인수들로만 분해해 놓은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인수 분해라는 말이 어렵지. 초등학생들한테도 가장 작은 수로 좀 찢어봐, 곱하기 모양으로 좀 찢어봐 하면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3. 2의 제곱이라고 쓰는 건 이제 지금 배운, 우리가 1학년 올라와서 배우는 거듭 제곱이라는 새로운 약속일 뿐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8을 소인수 분해라 해라 하면 찢어 놓는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9라고 생각했다면 이 9를 또 찢어 놓을 수 있는 거죠. 분해할 수 있는 거죠. 곱하기 모양으로.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3이다 라고 쓰는 거고, 새로운 약속인 거듭 제곱을 활용해서 쓰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을 소인수 분해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어렵지, 소재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지 않고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제가 곱하기 세상이라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곱하기 세상. 그러면 우리가 혹시 소인수 분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더하기 세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더하기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더하기 세상에서 5라는 수는 어떻게 분해될 수 있는가? 곱하기 아니고 더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네모라고 쓸게요. 뭐라고 쓸까요? 4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이 4는 또 1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고, 3은 또 1 더하기 2라고 쓸 수도 있고,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해 보세요. 더하기 세상에서. 그러면 5는 결국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분해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자연수는요, 더하기 세상에서 분해를 하면 이걸 하나의 재료로 보면 이걸 또 소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더하기 세상에서. 그럼 100을 이루는 그 소수는 뭘까요? 또 1일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세상에서는 소수라고 얘기되어지는 수가 1밖에 없어요, 여러분. 재미없죠?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 세상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게 소인수 분해를 하는 거예요. 모든 수는 어떤 재료들이 되는 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51을 소인수 분해하라고 하면 재료가 되는 수들로 나눠야 되니까 작은 수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1이라는 수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럼 1이라는 수는 곱하기 세상에서 어떤 수의 재료가 되는 수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연수만 따지는 거니까 여러분, 자연수. 그렇죠? 자연수가 뭡니까? 1, 2, 3 뭐 이런 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들 중에서 재료가 되는, 순수한 재료가 되는 수를 찾아보자. 근데 1은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씩 생각해 보는데 1부터 생각해 보자. 1은 곱하기 세상에서 여러분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수에 1을 계속 곱해 보세요. 그 수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곱하기 세상에서 얘기할 때 1은요, 큰 의미가 없는 수예요. 재료도 안 되는 수죠. 그래서 1은 제외한 채 2부터 생각해 볼게요. 2는 어떤 수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죠. 2는 더 이상 다른 수로 이렇게 나눠 놓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1 곱하기 2로 나눠 놓을 수는 있지만 이 1이라는 수 자체가 어떤 수의 재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2라는 수는 그냥 순수한 어떤
재료가 되는 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라고 쓰고 26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또 2라고 쓸 수 있겠네요. 13이네요. 근데 2로 안 되고 또 3으로도 안 되고, 어머, 13이라는 수가 여러분, 13이라는 수는 뭐 곱하기 뭐로 이렇게 나눠 놓을 수 있나요? 아주 작은 수도 아닌데 뭐 곱하기 뭐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13도 어떤 수의 재료가 되는 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2는 2 곱하기 2 곱하기 13이다 라고 곱하기로 최대한 찢어서 분해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의 제곱 곱하기 13이라고 쓸 수 있고, 이것이 소인수분해 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연수 세상에서 곱하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자연수 중에 가장 어려운 개념이라서 여러분 중학교 올라오자마자 배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배우시는 겁니다. 수 단원에서. 이제 자연수, 모든 자연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여러분. 따져볼게요. 곱하기 세상에서 재료가 되는 소수인지 아닌지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1이라는 수는요, 재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따로 쓰겠습니다. 소수를 찾으려고 합니다. 소수. 1은요, 소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은 소수가 아니다 라고 외우지 마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1이 곱하기 세상에서 어떤 수의 재료가 되는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더하기 세상에서 0과 같은 역할이에요. 곱하기 세상에서의 1은. 더하기 세상에서 0은요, 의미 없잖아요. 곱하기 세상에서도 1은 의미가 없어요. 재료가 못 된다. 2는요, 여러분, 소수가 되죠. 3은요, 됩니다. 4는 어떨까요, 여러분? 4. 4라는 수는 1 곱하기 4도 있지만 2 곱하기 2도 있어요, 여러분. 2 곱하기 2. 소수는 2잖아요. 그러니까 4는 어떤 수의 순수한 재료가 되는 수가 아니라 어떤 수의 순수한 재료인 2들로 이루어져 있는 수죠. 2들로 합해져 있는 수. 그래서 이런 수를 우리가 합성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성수. 4는 합성수네요, 여러분. 4는 합성수다. 5는요. 5는 소수죠. 6은요. 6은 2 곱하기 3이 있잖아요. 소수들이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합성수죠. 7은 어떻습니까? 1 곱하기 7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7은 소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7은 소수다. 8은요, 여러분. 8은 4 곱하기 2네. 그리고 이 4는 2 곱하기 2로 또 나눌 수 있어. 그래서 8은 2의 세제곱이구나. 소수 2로만 이루어져 있는 수구나. 그러니까 역시 합성수인 거죠. 9는요. 3 곱하기 3이 있죠, 여러분. 1 곱하기 9도 있지만. 그래서 9도 합성수입니다. 10은요. 합성수죠. 2 곱하기 5로 나눌 수 있으니까. 자, 10까지만 해볼까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소수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수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어떻게 정의했냐면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다.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수에 대한 정의가. 물론 여러분들도 그 정의를 잘 익혀 놓으시는 게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아는 것은요,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올바르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재료가 되는 수. 재료가 되는 수. 재료가 되는 수. 그러니까 아무리 큰 어떤 수도 재료가 되는 수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가 꽤 커도 예를 들어 53은요, 여러분. 소수일까요? 합성수일까요? 작지 않은 수죠. 하지만 이 53이라는 수는 1 곱하기 53으로 분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3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소수. 어떤 더 큰 수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수라는 거죠. 자, 자연수는 그래서 일과 소수와 합성수 세 가지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는 자연수를 또 짝수나 홀수로 흔히 나누잖아요. 2는 짝수면서도 특이하게 유일하게 소수인 수입니다. 대부분 짝수들은 그 다음부터는 전부 2가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수와 함께 다 합성수인데 2는 소수면서도 짝수다. 그리고 1은 자연수이죠. 그리고 소수나 합성수가 아니다. 여러분, 참고로 0이라는 수는 뭡니까? 자연수입니까? 아닙니까? 0이라는 수는. 0이라는 수는 자연수가 아닙니다. 아무 수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수 개념은 그냥 1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인수 분해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면서 음미하시면서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문제를 푸는 그런 행동은 많은 문제를 풀어도요, 깊이 있는 사고력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못 됩니다. 생각하는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재밌게 또 잘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 첫 시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